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6장 두 번째 비결 씀씀이를 관리하라. 둘째 날 수업이 시작되었다. 어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네. 선생님, 어떻게 10%씩 저축할 수 있습니까? 벌어들인 돈을 죄다 써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좋은 질문일세.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네. 어제 지갑이 텅 비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이었지? 모두 텅 빈 지갑이었습니다. 자네들은 모두 돈을 벌고 있네. 물론 모두가 똑같이 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네. 하지만 어떤가? 자네들의 지갑은 모두 얇았지. 자네들에게 진리를 하나 말해주겠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비용이 있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날수록 필수 비용도 함께 늘어나네.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필수 비용은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지. 하지만 필수 비용과 욕망을 혼동하면 안 되네. 사람은 버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일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도 늘어나는 법이네. 그렇게 돈을 써도 채우지 못한 욕망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우리는 모두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네. 자네들은 내가 부자라서 모든 욕망을 다 충족하며 산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가 않네.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부치기 때문이네. 내가 여행을 가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나? 먹고 놀고 즐기는 열정에도 한계가 있다네. 농부가 신경 쓰지 않는 땅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자라나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지. 욕망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 세상에는 온갖 욕망이 넘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욕망은 몇 안 된다네. 자네들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게. 분명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지출이 있을 걸세. 좌우명을 이렇게 정하게. 반드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쓰겠다. 자네들의 욕망을 점토판에 적어보게. 그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비용과 소득의 90%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게. 나머지는 모두 지워버리고 쓸데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 위주로 예산을 세우게. 자네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10%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네. 자네들이 채울 욕망은 바로 이것이네. 수입의 10%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예산을 잘 짜고 예산에 맞춰 생활하면 자네들의 지갑이 두툼해질 것이네. 그러자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은 학생이 일어나 말했다. 저는 자유시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것은 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노예로 살라니요. 제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간섭받는 삶은 끔찍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당나귀와 같은 신세는 싫습니다. 저는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아카드는 대답했다. 이보게, 자네 예산을 누가 짜는가? 당연히 제가 짜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당나귀가 사막을 건너려고 짐을 꾸린다면 무엇을 챙기겠나? 값비싼 황금, 보석, 카펫을 넣겠나? 아니겠지. 먹을 건초와 마실 물을 챙길 것이네. 마찬가지라네. 우리가 예산을 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네. 예산은 자네가 꼭 필요한 물품을 먼저 마련하도록 돕는다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다른 욕망을 채우도록 도와주지. 즉, 예산은 자네가 충동 구매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네. 예산은 소중한 욕망을 먼저 이루도록 돕는 셈이지. 어두운 동굴을 밝히는 횃불처럼 예산은 지갑에서 돈이 새는 곳을 보여주고 그곳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네. 다시 말하면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돈을 쓰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라네. 아카드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두 번째 비결이네. 수입의 90% 범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 범위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남은 돈으로 인생을 즐기게. 세 번째 비결, 돈을 불려라. 셋째 날 아카드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자네들 수입의 10%를 저축했나? 얇은 지갑이 조금은 두툼해 졌으리라 믿네. 자네들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지. 이제 모은 돈을 굴려서 불리는 방법을 배울 차례일세. 돈이 모이면 그것만으로도 뿌듯하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네. 하지만 우리가 모은 돈은 시작일 뿐이네. 이제 이 돈을 일하게 하여 재산을 늘려야 하네. 어떻게 하면 돈이 일하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바로 투자일세. 내 첫 투자는 실패하고 돈을 몽땅 잃었다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해주겠네. 나의 첫 투자 수익은 방패를 만드는 아가르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였지. 아가르는 매년 해외에서 들어오는 청동을 사서 방패를 만든다네. 그런데 때마침 상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어서 나에게 돈을 빌렸지.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네. 방패를 팔아서 번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았지. 다음 해에도 나는 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다시 아가르에게 빌려주었네. 이자가 이자를 낳아 복리의 효과를 보았지. 이런 식으로 내 자본은 늘어나고 받는 이자도 늘어났다네. 돈을 굴려서 눈덩이처럼 불리는 일은 정말 즐거웠네. 잊지 말게. 부는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네. 부는 끊임없이 흐르는 황금 물줄기에 달렸네. 즉, 돈이 일하게 만들고 소득이 끊임없이 지갑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하지. 누구나 이런 수입원을 원한다네. 자네들도 원하지 않나. 자네들이 일하든 여행을 다니든 상관없이 지갑을 채워주는 그런 수입원 말일세. 나는 그런 수입원을 꽤 많이 만들었네. 사람들이 나를 큰 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나. 끊임없이 흐르는 황금 물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네. 나는 아가르에게 투자해 성공을 거두었고 이 경험으로 지혜와 자신감을 얻었네. 나는 자본이 불어나는 대로 계속 돈을 빌려주고 투자도 늘렸지. 처음에는 하나였던 황금 물줄기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내 지갑은 두툼해졌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현명한지 고민할 정도로 말이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돈으로 작은 황금 물줄기를 만들었네. 그 물줄기는 나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지. 그렇게 하나 둘씩 황금 물줄기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시간이 흐르자 내 재산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났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네. 한 농부가 있었지. 첫 아들이 태어나자 농부는 대금업자에게 은화 10량을 맡기면서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그 돈을 불려달라고 부탁했지. 대금업자는 4년마다 원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네. 그러자 농부는 이 돈은 아들을 위해 따로 마련한 여윳돈이니 이자도 원금에 포함해서 계속 불려달라고 말했지.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농부는 대금업자를 찾아가서 맡겨놓은 돈이 얼마가 되었는지 물었네. 대금업자는 돈이 복리로 불어나서 은화 30.5냥이 되었다고 답했네. 농부는 무척 기뻐했지.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돈은 아직 필요하지 않아 계속 대금업자에게 맡겼지. 농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50살이 되었을 때 대금업자는 은화 167냥을 지급했지. 50년 동안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17배로 늘어난 셈이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일세. 초원의 양들이 새끼를 낳듯이 돈이 돈을 벌도록 해야 하네. 지갑으로 돈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하네.